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는 제 3과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3과의 주제는 일상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서 생기는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배우고 과제를 수행하도록 해봅시다. 그럼 먼저 오늘 배울 단원의 제목을 선생님과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교환을 하고 싶어요. 그럼 먼저 선생님과 같이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문법은 기에는입니다. 기에는은 어떠한 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의 뜻을 나타냅니다. 表示以某种状况为基准. 동사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기를 붙이고 여기에 판단의 기준을 의미하는 조사 에를 붙여서 그 상황이 뒤에 오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动词的词干后接기在它之后接表示某种判断标准的助词에组合而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 케이크는 저 혼자 먹기에는 너무 커요. 좀 작은 걸로 주세요. 이 문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 케이크가 너무 크니까 작은 것으로 달라고 하고 있네요. 그런데 너무 크다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앞에 있는 혼자 먹는다의 상황입니다. 아마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먹으면 이 케이크가 크지 않겠지만 혼자 먹는다는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케이크가 너무 크다는 의미죠. 이해가 되나요? 그럼 다음 문장도 봅시다. 이 방은 혼자 쓰기에는 좀 크고 두 사람이 쓰기에는 좀 작아요. 여기에서 방의 크기가 크다, 작다고 말하고 있는데 방이 크다고 판단하는 근거와 방이 작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다르죠? 다시 말해서 혼자 방을 쓰는 상황을 근거로 보면 이 방은 좀 크고 두 사람이 방을 쓴다는 상황을 근거로 보면 이 방은 좀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쓰기에는 크고 두 사람이 쓰기에는 작아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함께 볼까요? 이 소설책은 재미있지만 외국인 학생이 읽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소설책이 재미있지만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상황이 무엇인가요? 네, 외국인이 읽는다면 좀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외국인이 읽는 상황에서는 이 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이 읽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이해가 되지요? 다음 예문도 볼까요? 요즘 날씨가 좀 춥긴 하지만 이제 10월인데 겨울 옷을 입기에는 좀 이르지 않아요? 这里的이르다指的是早提前的意思. 이 문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좀 이르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기에 조금 이르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상황이 무엇인가요? 네, 바로 10월인데 겨울옷을 입는 것. 한국에서 10월이면 아직 가을이라서 겨울옷을 입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이르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 예문도 함께 볼까요? 오피스텔은 혼자 생활하기에는 편리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기에는 불편하다.
오피스텔은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주방이나 욕실 시설 등도 있어서 사람이 살 수도 있는 사무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거 형태인데요. 이 문장에서는 오피스텔이 편리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판단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혼자 사는 경우에서 보면 편리해요. 즉, 혼자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생활하는 경우라면 불편합니다. 즉, 가족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문과 함께 기에는 문법의 의미와 활용법을 살펴봤는데요. 기에는은 동사와 함께 사용해서 뒤에 오는 어떤 판단의 기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이라는 걸 잘 이해하셨죠? 기에는 和动词一起使用表示以某种状况为基准 보통 말할 때는 기엔 이라고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에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기에는 常常缩略为기엔或者也可以用기에. 자, 그럼 책 92쪽을 볼까요? 기에는 문법을 활용한 연습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함께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상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모두 6명이니까 피자를 한 판 시키면 되겠지요? 글쎄요. 6명이 먹기에는 좀 적지 않아요? 피자 한 판의 양이 적다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6명이 먹는다는 상황이죠. 这里的判指的是披萨整盘的意思。把披萨切成小块就叫조각。 계속해서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2명에서 3명이 먹으면 피자 한 판이 적지 않겠지만 6명이 먹는 상황에서는 한 판으로는 양이 좀 부족하다는 의미네요. 그럼 첫 번째 연습처럼 그림과 대화의 일부를 보고 나머지 부분도 기에는을 사용해서 완성해 볼까요? 두 번째 상황을 봅시다. 이것은 제가 시킨 김밥이에요. 둘이 같이 먹으려고 5줄을 시켰어요. 둘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식당에 가서 김밥을 주문한 상황인데요. 가가 김밥 5줄을 시켰다고 하니까 나가 두 사람이 먹는 상황에서 김밥 5줄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밥은 1줄, 2줄 이렇게 센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 대화도 보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용돈 5만 원으로 생활해야 해요. 한 달을 생활하기에는 5만 원은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가가 한 달 용돈이 5만 원이라고 하니까 나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나가 5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그 기준이 뭔가요? 한 달을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을 생활하기에는 5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계속 볼까요? 가. 저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 됐는데 다음 주에 결혼할 거래요. 나. 네? 만난 지 한 달 됐는데 결혼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아요? 여기에서 나가 결혼이 너무 이르다고 말한 기준이 뭘까요? 네, 바로 두 사람이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결혼을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너무 이르다는 거죠. 다음은 5번째 연습입니다. 가. 저희 아이는 5학년이 되면 유학을 보낼까 해요. 나. 5학년이면 12살인데 혼자 유학을 가기에는 너무 어리지 않나요? 여기에서 나는 가의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리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혼자 외국으로 공부하러 유학을 가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연습도 같이 해볼까요? 가. 이 일을 오늘 안으로 다 끝내고 퇴근하세요. 죄송한데요. 오늘 안에 다 끝내기에는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일을 시키면서 오늘 모두 일을 끝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는 일이 너무 많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일이 많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오늘 안에 끝내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기에는을 활용한 연습을 해봤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할 문법은 고보니입니다. 고보니는 어떤 행위나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 일이 일어난 후 그 결과로 뒤에 오는 내용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보통 동사와 결합해서 사용됩니다. 고보니是做模行为动作前并不知道，但是做了以后了解到了后面的情况。一般和动词一起使用。 예를 들어서 공부해 볼까요?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얘기를 듣고 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겁니다. 이럴 때 듣고 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도 한번 볼까요?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얘기하고 보니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야기를 모두 하고 난 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돼버린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괜히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을 후회한다는 의미입니다. 这里的막상指的是实际上真的的意思，还有괜히的意思是白白的无谓的意思。 세 번째로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기대와는 달리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여기에서도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을 한 후에야 결혼 생활에 어려운 일이 많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보니 어려운 일이 많아요 라고 썼습니다. 여기에서 기대와는 달리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의 의미입니다. 4번. 유학 생활이 힘들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직접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생각보다 더 외롭고 힘들다. 이 문장에서도
유학 생활 시작 전에는 유학 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정확히 몰랐는데 유학 생활을 시작한 후에야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럼 마지막 예문을 볼까요? 그 여자는 겉보기에는 아주 차가워 보였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마음이 따뜻하고 여린 여자였다. 이 문장에는 새로운 단어가 몇 개 있네요. 먼저 겉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从表面看,从外表看的意思. 또 차갑다는 정이 없고 쌀쌀하다, 指的是冷淡的意思. 다음으로 마음이 여리다는 마음이 강하지 않고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表示内心不强大. 문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여자의 인상이 차가워 보였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말이죠. 오늘 공부한 고 보니는 앞서 공부한 다 보니와 비교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두 문법 모두 결과를 나타내는 보니까와 결합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앞에 연결되는 고와 다의 의미상 차이 때문에 용법에 차이가 생깁니다. 我们可以将今天学的고 보니和之前学过的다 보니区别使用. 조금 더 비교해서 볼까요? 표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고 보니는 어떤 행동을 한 후에 알게 된 사실, 그 행동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행동이 아니라 한두 번의 행동이 일어난 후, 그리고 그 후에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을 나타냅니다. 고보니是做完某个动作后了解到的事实。这一动作不是重复持续的动作，而是发生一两次后发现了新的事实。 반면에 다 보니는 어떤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그 행동이 여러 번 반복 또는 지속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相反，다 보니是在做某个动作的过程中了解到某个事实，这一动作持续反复的过程中了解到了新的事实。它们的差异大家了解了吧？ 자, 그럼 이제 책 93쪽을 볼까요? 책 93쪽을 보시면 고 보니 활용 연습이 있습니다. 먼저 표를 보고 뒤에 이어질 말을 쓰고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표를 쓴 내용을 보고 고 보니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1번 예문을 볼까요? 1번. 신촌으로 가는 버스인 줄 알았는데 버스를 타고 보니 반대쪽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네, 이 문장은 버스를 타기 전에는 몰랐는데 버스를 타고 난 후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네요. 2번. 처음 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과 인사를 하고 보니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이 문장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인사를 했는데 그 후에야 그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죠. 3번. 이사할 집이 교통이 편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사하고 보니 교통이 너무 불편했어요. 이 문장도 이사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야 교통이 불편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네요. 다음 문장도 볼까요? 4번. 졸업하기 전에는 빨리 졸업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졸업하고 보니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문장은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는 것을 졸업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졸업한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의미죠. 이제 마지막 예문입니다. 5번. 친구인 줄 알고 어깨를 치고 보니 모르는 사람이어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친구라고 착각하고 그 사람의 어깨를 쳤는데 그 행동을 한 후에야 내가 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떠세요? 오늘 문법도 공부하기 전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공부하고 보니 별로 어렵지 않죠?